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3월 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간밤에 민주당에서는 경선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명계,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줄줄이 탈락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친문, 비명, 행사의 밤, 비명 행사의 밤, 비이재명계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명의 박강원, 윤영찬, 노영민 탈락했고 친명, 김의겸도 아웃됐다. 친명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 중에는 유일하게 김의겸이 아웃됐고 친문, 비명, 노영민, 박강원 탈락, 대장동 변호한 박균택은 본선행. 자, 민주당이 어젯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서 친문, 비명계 의원 대부분이 친명계 후보에게 밀려서 탈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은 대거 현역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그래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이 민주당 공천 상황이 어젯밤에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경기 수원정에서 민주당의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강원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박강원은 원내대표를 지냈지만 비명계로 분류가 되죠. 작년에 그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인물이 박강원인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그 핵심 척건, 이재명을 향한 여러 가지 책도 썼던 그 대표적인 친명인 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패했습니다.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도 대부분 탈락을 했습니다. 10%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에서 30%가 깎이죠. 그래도 해보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있는데 가령 비명계 윤영찬 경기 성남 중원에서 친명계 이수진 비례대표 이수진이죠. 여기에 졌습니다. 윤영찬이 졌습니다. 이수진은 서울 서대문 갑에서 출마하겠다고 준비를 했지만은 서대문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를 오래 했죠.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청년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뀌니까 처음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 성남 중원에 가겠다. 그래서 윤영찬과 붙겠다 하면서 윤영찬을 공격을 했죠. 민주당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자기는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성남, 이재명이 시장을 지낸 그래서 그 성남에 자기가 출마를 해서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친명선언, 충성맹세를 하고 다른 데 있다가 뛰어들었는데 이 이수진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윤영찬은 국회의원 생활을 했는데 참 묘하다는 그 뭔가 보이지 않는 손해에 작용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당연히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변호인 운명은 갈렸는데 이재명이 연루된 백현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상호 변호사와 개파색이었던 최기상 의원이 맞선 서울 검찰에서는 조상호 변호사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장동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 박균택 전 강주고검장은 강주 강산갑에서 현역 이용민 의원에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박균택은 이 대표적인 대장동 변호사인데 그때 이재명이 검찰에 출석할 때 그때 입회를 했던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인데 변호사비 수임료 대신 공천을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제 이 공천 탈락한 사람들은 경선을 한 뒤에 져서 탈락을 한 거죠. 그런데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친문들은 탈당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더 될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주목됩니다. 아시아투데이 사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사당화 맞겠다. 공천 반발 현역 탈당만 10번째. 홍영표 탈당에 민주당 현역은 이제 158명으로 줄어들었다. 설훈, 김종민 등과 반명연대 났을 듯.
정치권은 당내 파급 효과가 임종석과는 좀 다르다. 그 홍영표의 정치적 무게감이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잔류한 임종석과는 다르다. 임종석이 탈당을 했으면은 더 많은 파급 효과가 있겠지만 홍영표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문계 집단 움직임 영향 미비하다 이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 1차로 탈당했던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원칙과 상식 이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사람은 김영주, 이수진 이수진은 동작을 이수진입니다. 박영순, 설훈, 이상헌 그래서 홍영표가 탈당계를 제출을 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은 158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였는데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아시아투데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죠. 선거권의 현장 정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했었는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밤 8시로 옮겼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채널 아시아투데이 선거권의 현장 정치 라이브 방송 오늘 밤 8시에 진행을 합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기획기사는 일면 사이드톡과 오면 정치면인데 지금 이 공천을 하다가 보면은 재배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가령 뭐 서울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사람을 어떤 경기도로 보낸다든가 뭐 그렇게 그런데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막 갖다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국회 이 나라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배치를 한다 해도 어차피 국회에서 다 모인다고 하더라도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현안을 파악을 해서 또 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금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다가 보니 전혀 연고가 없는 곳에 막 투입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그 전에 여기서 정치하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공천을 받았다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자, 동아일보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일면 사이드 기사와 오면 기사입니다. 무연고 벼락공천 후보도 어리둥절 동네 사정 잘 몰라 공약 개발은 아예 포기했다. 여야 남대없는 전략공천 남발 연구 없는 거 싫다는데도 보내더라. 급한 대로 구의원, 시의원 공약을 차용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과 아무 연구 없이 갑자기 벼락공천된 후보 대부분이 지역 현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맞춤형 공약, 정책 개발 이것은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청장을 지낸 박성중 의원을 경기 부천을에 보냈고 서울 출신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 갑에 보냈죠. 뭐 이런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지사 지낸 이강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도 성남 풍당 갑에 보냈고 서울 강진을 국회의원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 갑에 보냈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죠.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 갑자기 공천을 받아서 내가 느끼기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경선까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아예 공약 개발은 포기하고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주로 가기로 했다. 자, 뭐 이렇게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다른 지역에서라도 가서 금배지를 달아보겠다는 그런 정치적 욕심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모르는 지역에도 배치를 하면은 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비례대표가 어느 사람들이 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치를 누가 달지도 관심인데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죠. 공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 진종호 야당 출신 민영삼 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다. 자,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 그리고
신청을 할 사람들의 명단을 제가 여러 언론 그리고 제가 취재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비례대표 후보들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거죠. 물론 신청을 하는데 느닷없이 신청하는 사람보다는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한번 그 신청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영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야당 출신 민영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탈북자, 민주당, 호남 출신 등 각계 인사들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 4일부터 이 비례대표 신청을 4일부터 7일 그러니까 내일 오늘이네요. 오늘까지 원래 받기로 했는데 이게 미뤄져서 모레까지 합니다. 모레까지 9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례대표 신청을 하는데 서류가 한 2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런 시간에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이틀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후보 공천을 후보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체육계 대표로 영입된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가 비례대표로 신청을 했고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 김검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 또 탈북공학도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고 민주당 출신으로는 보수 유튜버 따따부따에 출연하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선일보의 취재입니다. 배성희 변호사 그 TV에서 배성희 변호사와 같이 오랫동안 진행을 했죠.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원래 민주당 출신이었지만은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대표적인 또 보수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위원장. 그리고 조배숙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 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이었죠. 신청을 했고 주기환 강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김가람 전 최고위원도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면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위성정당으로 만든 국민의 미래에 입당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애인 변호사 이소희 전 세종시 의원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7급 공무원이었죠. 조명현 씨도 비례대표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 김원국 씨도 지금 뭐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은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해온 대학총장도 한 사람 비례대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의대 정원을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서 교육부에 신청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홍원화 총장은 부총장 등 대학 본부 일부 보직 교수들에게만 신청 사실을 알렸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의대 정원을 하면서 그 진정성을 좀 의심을 하는 의대 정원을 신청을 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홍원화 총장은 공천 신청 철회도 고민 중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북 그리고 괴담 그 유포자들
또 셀프 2번이나 비례위성정당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용해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조국 신당이 오히려 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인물들이 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서 정당 투표를 통해서 22대 국회에 등장할지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면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도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최근 회사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언론 분야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도 있고 방송계에서 영입한 진양회 전 아나운서도 있죠. 각각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4년 전에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 지역 호남 같은 취약 지역에 20번 안에 비례대표 20번 안에 5명을 우선 추천한다 이런 조항을 또 명문화한 게 있어서 호남 출신들이 한 4사람은 20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영삼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신청을 한 사람 중에 자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2살 만 21살이던데 윤도현 YB 밴드 윤도현 그 가수는 이 좌파 성향이 있죠. 그 동명이인입니다. 윤도현 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오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만약에 윤도현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은 헌정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 윤도현 그 대표는 18년 동안 보육원 생활을 했죠. 그 이후에 자립을 했고 본인처럼 이 자립을 준비하는 보육원 출신들, 그 청년들을 후원하는 후원자를 이어주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대 복지과에 재학 중인데 복지학과에 2002년생입니다. 2002년 6월 25일생. 그러니까는 만으로 21세죠. 21세인데 만 18세부터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만 25세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는 그 국회의원에 그 입후보할 수 없었는데 2021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만 18세부터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윤도현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최연소가 되는데 자, 그 전에 최연소는 누구냐?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생인데 1954년 5월 20일 3대 자유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때 만 26세 5개월, 만 26세 5개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도현 대표가 당선되면 70년 만에 이 최연소 기록이 깨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21대 국회 최연소는 류호정이었습니다. 류호정. 2020년 기준으로 만 27세 8개월.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역대 최연소 기록이 이번에 윤도현 대표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면은 YS 기록이 깨지는 자,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건향엽 그 공천 파문이 있었죠. 민주당에서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김혜경 씨의 그 배우자실 부실장을 해서 호남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아서 논란이 된 그 인물인데 그 인물을 놓고 지금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건향엽 김혜경 수행비서 아니다. 그런데 배우자 부실장 때 수행사전이 올라왔다.
이 민주당은 여러 배우자 부실장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 직제표를 보면은 배우자 부실장은 권향엽 포함해서 2명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개인 인연에 따른 사천이 아니다. 그런데 그 당직자로서 20년 자격 충분하다. 사천 논란 보도에 반발하면서도 전략 공천 이례적으로 신속히 취소했다.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취소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비서가 아니고 수행을 하지 않았다. 김혜경 씨 수행을 한 건 아니다. 그냥 내건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수행했다. 비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천 논란을 제기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관련 언론사 기자들 이거 무더기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핵심은 이제 비서, 수행 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문제를 삼았다는 겁니다. 부실장인데 그 당직자가 이 후보 배우자를 뭐 수행하고 다녔다. 이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되니까 수행하지 않았다 했는데 사진이 나와버렸죠. 사진이 나왔습니다. 권향엽 비서관 본인이 대선 당시 이 김혜경 씨의 지방 일정을 함께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서울에서 대전 찍고 대구 상주 거쳐 경주에서 간담회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이런 글을 본인이 올렸습니다. 나의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님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스마트팜을 위해 꿈을 키우고는 30대 엄마들을 만났다. 뭐 이런 식의 뭐 글도 같이 게재를 한 그런 사진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인데 장제원 의원이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제목은 내가 희생 안 했다면 당이 쇄신에 대해 할 얘기 있었겠나. 작년 불출마 선언 장제원 인터뷰. 작년 12월에 우리 당은 너무 큰 위기가 있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아. 총선까지 민심 서너 번 출렁일 것이다. 자만해서도 패배감 빠져도 안 된다. 한동훈은 총선 관리 특임을 맡은 분이다. 지금 평가하기는 일러다. 절박하게 뛸 때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3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